뚜르드 경남대 꿈에서 갔던 서벨로 S5. 많은 분들이 이제 에어로 프레임이고 상당히 무겁다, 7kg대 중반 후반이다, 8kg다 많이들 하시는데, 제 모델은 사실상 시합 때는 6.8kg 규정에 맞춰서 딱 6.80kg 또는 6.95kg 이렇게 나갔어요. 심지어는 제가 이제 시합하기 전에 체크해 볼 때는 6.6kg도 나왔었거든요. 타이어 물론 다 끼고 파워미터, 페달, 가민 마운트, 물통 케이지 다 끼고 그 무게가 나왔습니다. 댓글로 누가 물어보셔서 제가 어떤 경량템들을 썼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그 전에 더 가볍게도 할 수 있어요, 저는. 근데 이제 몇 가지 이제 진짜 레이스 퍼포먼스나 안전성을 위해서 이제 경량화를 극한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한 거고요. 레이서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냥 가볍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전거가 빠르게 만들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. 그리고 반대로 이게 경량화를 함으로써 성능이, 구름 저항이나 공기 저항이 오히려 높아져서 성능이 떨어진다, 또는 접지력이 불안해서 코너링이 잘 안 된다 하면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무조건 경량화를 할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. 50g의 경량화를 한다고 치면 이제 경량화를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, 어필에, 이렇게 생각하시는데, 예를 들어 5W/kg의 라이더, 즉 MCT 최상위권 정도라면 50g을 줄였을 때 어필에서 0.25W 밖에 세이브가 안 됩니다. 만약에 4점대 라이더시라면 0.25W가 아니라 뭐 0.2W 뭐 이 정도로 더 이득은 더 줄어들게 되겠죠. 그렇다면 만약에 그거를 줄여서 0.5W 정도 구름 저항이나 공기 저항에서 오히려 손해가 나면,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손해죠, 경량화를 통해서. 본격적으로 어떤 아이템이 들어갔냐, 가장 첫 번째 프레임입니다. 아니, 프레임은 그냥 S5지 뭔 프레임을 얘기를 하냐 하실 수 있는데, 무광 블랙이죠. 그 카본 제품에서 페인팅이 될 때 가장 가벼운 게 이제 무광 블랙이 되겠습니다. 물론 페인팅이 없으면 더 가볍죠. 이게 차이가 대략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선호하시는 약간 보라색 그 사파이어 컬러 또는 뭐 흰색 컬러 이런 거에 비해서 약 40-50g 가볍습니다. 두 번째 이제 휠이죠. 휠은 이제 그때 6.6kg 거기 썼던 휠은 이제 올타 50mm입니다. 그래서 올타 50mm는 순정 스펙이 1190g이기 때문에 많이들 쓰시는 50mm나 뭐 45mm 정도 그 림 높이가 보통 한 1300g을 감안을 하면 한 100에서 110g이 줄어드는 그런, 저희 올타 50에 세팅되어 나가는 림 테이프 자체도 엄청 가벼운 겁니다. 저희 순정 림 테이프 앞뒤 다 해봤자 16g, 17g 밖에 안 나옵니다. 그리고 타이어, 레이스용으로 5000 TTTR을 만약에 앞 25C, 뒤 28C, 제가 예전 영상에서 프로젝트 V에서 다뤘듯이 제일 빠른 세팅이 그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팅할 경우에 앞이 220g, 뒤가 245g이기 때문에 보통 쓰시는 이제 앞뒤 뭐 25C 예를 들어 5000STR이랑 비교를 하면 약 한 60g 줄고, 만약에 28C랑 비교하면 60g이 아니라 거의 한 80에서 100g 줄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하나 더, TTTR 타이어를 쓰면 이제 5000STR에 비해서는 앞뒤 다 5000 TTTR을 쓰면 한 4-5W가 줄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더 빠르죠. 그리고 그 다음 요 페달, 시마노 순정 듀라에이스 페달을 쓰신다면 한 235g인데, 이제 제가 쓰는 스피드 플레이 에어로 모델의 티타늄 엑슬이랑 여기 그 보우타이라고 하는데 그 페달 바디에 있는 것도 티타늄으로 바꿔서 155g입니다. 그래서 듀라 순정이랑 비교하면 약 80g 가볍습니다. 대신에 클릿이 듀라보다, 이게 스피드 플레이 클릿이 한 아마 40g 정도 더 무거울 거예요. 요거보다 더 가벼운 세팅이 사실은 있긴 하죠. 엑스페더의 스러스트 SL 같은 경우에는 더 가볍긴 합니다. 그 클릿이랑 합했을 때요. 하지만 저도 써봤지만 이제 약간 체결을 하는 느낌이라든지 엄청 강하게 쳤을 때 안정성이나 또는 에어로 성능에서 좀 차이가 났습니다. 비웃으실 수도 있어요. 네가 무슨 페달에서 에어로 성능에 느끼냐 하실 수 있는데, 저는 이제 맨날
거의 비슷한 파워로 타면서 그 평속 찍힌 걸 보면서 타기 때문에 이제 비교를 해보면 스피드 플레이 에어로 페달이 가장 빠릅니다. 그리고 스피드 플레이 그냥 페달도 일반적인 듀라나 룩이나 뭐 엑세스타나 엑스페도나 뭐 일반적인 그런 클립들보다는 더 빠릅니다. 그래서 요것도 사실 에어로 하기에는 측정한 바로는 한 평지 기준으로 한 3, 4W는 차이가 납니다. 그리고 엑슬, 혹시나 필랩에서도 취급을 하게 될까 싶어서 사봤던 그 카본 엑슬이 있습니다. 그래서 물론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오버어치브라는 그런 엑슬도 있는데 걔랑 거의 비슷하게 해서 이제 순정보다 한 27g 줄었습니다. 이제 순정도 56g 정도, 57g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벼워요. 그렇지만 더 줄였죠, 27g. 그리고 사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모르는 이제 티타늄 볼트 튜닝을 했습니다. 이게 사실 이제 서벨로 S5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바이크들이랑 다르게 이쪽에 긴 볼트가 3개씩 들어가요. 그 헤드셋 쪽에. 그래서 그 긴 볼트가 3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가 전부 다 하중을 그 커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3개를 다 티타늄으로 바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바꿨고, 브레이크 캘리퍼 마운트에도 이제 티타늄으로 교체를 했습니다. 그래서 총 해서 35g 정도 세이브. 그 다음에 브레이크 로터가 있습니다. 사실 저는 이제 앞에는 제동력 때문에 이제 경량 로터를 쓰진 않았는데, 이제 많은 분들께서 쓰시는 아시마 그 6V 로터에다가 가벼운 그 아답터를 써서 이제 경량화를 하는 것도 많이 봤는데요.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제동력이나 이제 휘어지는 거 이렇게 마음에 약간 안 들어서, 앞은 제동이 뒤보다 훨씬 많이 걸리죠. 그래서 앞은 여러 개 써본 결과 제일 안정적인 캄파놀로 AFS의 알루미늄 스파이더 버전을 썼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제 듀라 최신형 로터랑 무게 차이는 거의 없어요. 그래서 요거는 별로 없지만 뒷로터는 사실 제 경우에는 적당히만 제동이 되면 되기 때문에 가장 가벼운 그 KCNC의 그 레이저라는 로터를 6V 로터를 쓰고, 그 아답터는 바이크 어헤드 거, 그러니까 아시마 아답터보다도 더 가벼운 이제 바이크 어헤드 아답터 19g짜리를 써서 로터가 실측 61g, 그 다음에 아답터가 19g이기 때문에 토탈해서 80g 밖에 안 됩니다. 그래서 순정을 만약에 듀라 140mm 앞 뒤 세팅이라고 치면 그것보다 약 20g, 22g 이렇게 줄어들게 되겠습니다. 사실 체인에서 저 듀라 체인보다 살짝 가벼운 YBN의 체인을 썼습니다.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, 지나가면서. 그래서 그 체인의 경우는 무게도 무게지만 구동 저항이나 그 얼마나 빨리 늘어났느냐도 상당히 중요한데, 요 YBN 체인은 그 해외에서의 테스트 결과도 보면 구동 저항 자체도 오히려 듀라나 다른 것들보다 살짝 낮게도 나오고 수명도 그렇게 짧지 않다, 괜찮다. 그리고 저도 써본 결과 뭐 변속이나 뭐 전혀 문제 없고 구동 저항도 뭐 높다는 것도 전혀 못 느끼고, 그리고 시마노 듀라보다 한 대 분량 기준 한 20g 가까이 경량이 됐습니다. 그리고 C포스트입니다. 네. 이제 많은 분들께서 그 아시는 다리모 C포스트는 있는데, 아쉽게도 제가 다리모 본사에 몇 년간 컨택을 했지만 언젠가는 할 거다, 곧 만들 거다 말은 하시지만 아직도 안 만들어서 제 이베이에서 힐릭스 C포스트를 사서 썼는데요. 한 가지 주의하세요. 이거는 2V 방식으로 돼 있는 것 같은 경우에 제가 롤라를 타다가 한번 낙차를 한 적이 있습니다. 왜냐면 이렇게 타다가 뒤로 체중을 줬더니 앞쪽에 그 2개 다 티타늄 볼트인데 한쪽 티타늄 볼트가 끊어지면서 제가 뒤로 넘어졌어요. 그래서 그 티타늄 볼트를 지금은 스틸 볼트로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이제 순정보다 한 거의 80g 정도 가벼운 그런 세팅이고, 그 다음에 핸들바는 저희 아시는 휠랩에서 나온 V윙 핸들바를 쓰는데, 이게 그 원래 순정보다 살짝 좁고 리치가 깁니다. 그래서 많이 경량화는 힘들고 한 그래도 15g 정도는 순정보다 가볍습니다. 그리고 물론 그 에어로 와트가 평지에서 막 10W 이렇게 15W 세이브가 되죠. 그리고 가민 마운트, 이제 순정 가민 마운트가 요 서벨로 S5 같은 경우에 막 많이 가볍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알피튜드라는 이태리 회사에서 나오는 그 카본으로 된 14g짜리 마운트를 썼습니다. 그래서 아마 순정보다 한 20g 정도 가볍게 됐을 겁니다. 그래서
여기까지 다 합산하면 한 500g 정도 이미 이제 경량이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반쯤 실패한 거, 가장 크게 실패한 게 스프라켓입니다. 그 6.6kg 찍혀 있던 서벨로 그 사진의 세팅이 바로 그 세팅인데, 사실 연습할 때는 그 스프라켓이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. 근데 그 ZTTO라는 알리에서 파는 것 중에 11에 30T짜리가 126g짜리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사서 변속이나 이 체인이 안 튀면 쓰려고 사서 써봤더니 안 튀어서 시합 때 썼는데, 시합 때는 이제 힘을 많이 줘서 그런지 그 스테이지 1에서 아마 저랑 주변에 계셨던 분들은 보셨을 텐데, 안에서 1, 2, 3 세 번째 티스에서만 너무 많이 튀었어요. 그래서 아예 쓸 수가 없었고, 요거는 사실 다음에는 저는 안 쓸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이제 100g이 줄었었죠. 그리고 더 경량을 할 수 있었지만 포기를 했던, 그 성능을 위해서 포기를 했던 것들인데, 요 젤로 P3 한 장, 제가 작년에 아마 2023 아이템으로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, 요 한 장은 이 카본, 풀카본이라 62g이지만 코가 넓어서 에어로 포지션이 꽤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, 그것마저도 그렇게 많이 막 편하거나 이제 힘을 잘 주면서 에어로 자세를 유지하는 건 쉽지 않아서, 그래서 이런 3D 안장을 썼고, 아마 앞으로도 어필 비중만 많은 그런 시합이 아니면 아마 풀카본 안장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, 레이스용으로. 두 번째, 제가 경량화인 건 알지만 절대로 안 쓰는 두 번째, 바로 TPU 튜브입니다. TPU 튜브는 펑크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문제가 없다고 해도 레이스를 하는데 마이너스 같아요. 왜냐면 TPU 튜브를 낀 최상급 클린처보다 최상급 튜블리스가 구름 저항이 훨씬 낮습니다. 그래서 TPU 튜브를 쓴 클린처를 쓰는 게 무게 면에서는 좋지만,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어필에서는 조금 괜찮거나 비슷할 수 있지만, 평지나 약 내리막 그리고 그냥 내리막에서도 이제 상당히 이제 로스가 꽤 많기 때문에, 이제 저는 앞으로도 TPU 튜브는 이제 아무리 경량화가 잘 된다 해도, 하나 더 마지막으로, 에어로 하지 않은 그 여기 스포크들, 벌드라는 회사나 또는 파이로프라는 회사의 고분자 섬유로 된 그 스포크가 있는데요. 물론 제가 그 회사가 처음 제품들을 론칭했을 때 그 본사랑 컨택을 해봤었는데, 거기서 광고하는 대로 스트렝스, 즉 인장 강도 자체는 쇠 스포크보다 약간 더 높은 게 맞아요. 근데 강성은 좀 더 낮습니다. 그래서 강한 힘을 받았을 때 이제 반응성이 좀 좋지 않을 수 있고요. 물론 승차감으로는 더 좋겠죠. 그냥 일반 스포크보다. 또 하나, 에어로하게, 논 에어로하게 생긴 그 파이로프나 벌드 스포크를 쓰면 에어로 손해가 너무 커서 이제 좀 쓸 수 없고요. 또 하나는 그 요즘 뭐 알리에서 많이 보이는 막 1.9g, 2g 되는 그런 카본 스포크들이 있는데, 걔네들이 나름 에어로하게 타원형으로 생겼다 하지만, 그게 이제 저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그런 스포크들보다는 에어로 성능이 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, 걔네들도 더 경량화를 할 수는 있지만, 그 아예 순수 힐클라임용이 아닌 이상은 쓰는데 이제 오히려 마이너스가 더 크기 때문에, 서벨로 S5 말고 다른 데도 많이 적용할 수 있는 팁들이니까요. 그럼 다음번에는 드디어 대망의 제일 재밌는 림폭 타이어 폭에 대해서 한 번 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